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게 되겠고요. 첫 시간에는 토지거래과제도 나머지 지난주에 못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3편인 중개실무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거래과제도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앞부분을 했었는데요.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지정하고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면적이 좀 크면 기준 면적이라고 하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건드릴 적에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허가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넣으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이렇게 허가 나야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죠. 지난주에 했던 거. 근데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고 맨날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 투기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불허가 통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을 때 옆으로 빼서 야, 그 땅은 도로공사에서 살 모양이야.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갈래 길이 있게 되는 거지. 그때 이제 허가 대상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지정 절차도 했었죠.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누가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네. 그때는 결정적인 걸 안 배웠네. 이거 쓰려면 어떡하지? 여기 나오고. 요거? 오케이.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땅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했을 때는 서울시장이 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공고를 하고 통지하고 마지막에 주민들한테 열람하게 만드는데 이 허가구역이 되는 시점은 지정 공고가 뜨고 나서 5일 있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통지는 이제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통지. 시도지사는 또 시장군수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런 데 통지. 마지막은 등기소에 등기소장한테까지 통지. 이렇게. 자, 지정 해제는 이번에 넘어가고요. 요 기준 면적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이 도시 지역일 때는 세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가만히 보니까 주거 지역일 때는 60 넘어가면 허가 받으라 이렇게 된 거고. 상업지는 150이고 공업지도 똑같고요. 두 개가. 녹지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얘는 200 넘어갔을 때부터 허가 받으셔. 땅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미지정 지역은 60 넘어가면 허가 받으셔. 얘는 어떤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도시적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지목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놨죠. 지목이 제일 싼 땅인 임야일 때는 1000 넘어갈 때부터 허가 받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농지,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500 넘어갈 때부터 허가 받으라. 나머지 지목일 때는 250 넘어갈 때부터 허가 받으라. 이런 식으로. 연습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렇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보통 지상권은 땅을 빌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권리를 갖다가 유상계약을 했을 때 유상이 돼야 돼요. 유상. 공짜 아니고 대가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공짜로 증여받는 거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아무리 허가구역 땅이고 땅이 넓어도 증여받을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공짜여서 그렇다. 요거.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매로 허가구역 내 땅을 잡을 때는, 경매로 받을 때는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고 땅이 넓어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경매 장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땅인데 경매로 잡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 되니까 경매의 장점으로 많이 거론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가 그래요. 토지거래가 받겠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넣어서 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재에는 요게 3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요걸 하려면 요걸 설명드리고 교재 가서 이렇게 체크하면 좋긴 한데 해보면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이것만 딱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교재 가서 체크도 한다 그러면 2번 하는 거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반이 있지만 저쪽에는 손해평가사반이 있는데 이 손해평가사 그 수강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실을 뺏길지 몰라. 거기 요 결석 하신 분도 많은데 저기 손해평가사는 결석도 없대. 그래서 꽉 찬대 지금. 저리 쫓겨날 줄 몰라. 자, 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제가 이거 체크해 왔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허가 신청서를 넣었는데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요 허가는 시군구청이 내주는 거죠. 그럼 시군구청,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서를 적어내는데 그 신청하는 사람은 공동신청 중이다. 그래서 매매라고 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청서에다 도장 찍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가 있지. 근데 이제 허가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놓고요. 자, 꼭 이해할 건 이거예요. 신청서 이외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토지 이용 계획서를 꼭 내고요. 어디서 돈 나서 땅을 사는 건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319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요청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그런데 뭘 연상하시냐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 신고사항 중에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그랬을 때 자금 조달 계획과 무슨 입주 계획 같은 거 신고하라는 거 공부한 적 있죠? 있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야. 두고 같이 해버려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우리 보는 페이지에 위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은데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 땅에 대한 여러 정보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 그 토지 목적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목이나 면적, 땅 위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가 뭔지.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소유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지상권. 근데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놓을 건 뭐냐면 계약 예정 금액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2억 7천에 거래하렵니다. 이렇게 예정 금액을 신청서에, 허가 신청서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요걸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몇 번이냐면 5번이야. 근데 그걸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면 요 허가 신청 넣을 때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허가 신청서를 지금 구청에 넣을 때, 시청에 넣을 때 계약서 쓰기 전이에요? 쓰고 나서예요? 전이야. 그래서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거래 금액은
계약서 썼을 때 합의된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걸 거래 금액을 허가 신청서에 적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기출 문제는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요. 토지 계약서를 써준 부동산 사장님은 신청서에 적느냐 이 말이지. 없죠. 여러분들은 이 노란 것을 첫 번째 박스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X 이렇게 따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써놓고 요건 기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허가 신청서 넣을 때는 계약서 쓰기 전이야. 그럼 중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서 쓰고 나서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개사가 거의 껴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핵심. 자, 그러면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여러분 교재.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지금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허가 신청을 시군구청에 넣으면 심사기간이 15일이야. 지금 심사기간 15일 나와 있죠? 제 교재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를 제목으로 거의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 15일이야. 심사기간이 15일인데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그런데 15일 안에 투기 가능성이 없을 때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 허가. 반드시 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투기 가능성이 없을 때는 허가. 있을 때는 뭐예요? 불허가. 그리고 옆으로 빼갖고 누가 살라고 그러는데 한번 먼저 얘기해봐. 이게 선매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갈래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일 날에 세 갈래길 중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가 내주든지 불허가 통지하든지 선매 협상해보라고 통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20페이지 네모 4번에 가로 1번이에요. 거기 네 줄 있죠. 네모 4번에 가로 1번 별표 치시고 네 줄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셔야 돼요. 15일 안에 요거나 불허가 통지해야 된다. 선매협의 대상이 됐을 때는 요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오케이. 근데 만약에 15일 안에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매협의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쑥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줄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가로 2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허가된 것으로 보느냐? 거기 지금 둘째 줄에 나오죠.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이 끝난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끝난 날 뭐예요?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 허가 신청서 이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자, 이제 토지거래허가 제도에서 시험 출제되는 것 중에 중요한 테마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군데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매 제도예요. 이 선매 제도는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허가나 불허가 통지하지 않고 살산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먼저 협상해봐라 옆으로 빼놓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321페이지에 선매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내용을 볼 텐데, 자, 칠판에 있는 것처럼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15일 이내 이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출제 태반 중에 선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안에 야, 협상해봐. 아무개가 너 그 땅 살 모양이야. 협상을 먼저 해봐. 금액 한번 합의해봐. 이게 이거예요.
이 선매협의 통지인데 15일 안에 하게 돼 있죠. 모든 허가 신청이 들어온 모든 땅을 하는 게 아니고 박스에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의 땅에 들어가야 돼.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LH공사가 그거 매입할 의향이 있나 봐. 도로 낼 것 같아 거기서 아파트 지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쓰일 만한 땅일 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 땅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신청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땅 팔아먹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이 공동 신청이야. 허가 신청이. 그때 팔아먹는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허가구역 내 땅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허가구역이라서 자기는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이 땅을 매입했던 거예요. A가. 근데 매입한 뒤에 땅값이 2배가 되니까 농사하고 뭐고 간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허가 내주셔 한 거야. 그러면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A가 땅값 올라서 팔아먹으려는 A가 마음에 들지 않겠죠. 괘씸하죠. 그러니까 너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사 안 짓고 있다가 이제 땅값 올라가니까 팔아먹겠다고 괘씸하네 했을 때 야 그거 살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일단 멈춰두는 거예요. 그게 2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에 해당되는 땅만 선매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매협의 통지가 가게 되면 이제 협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선매협의가 될 때요, 기간 제한이 있어. 왜냐? 허가 신청을 딱 넣었을 때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추고 옆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협상하면서 1년이 가고 6개월이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기간 제한이 있어. 요 내용을 잘 봐두시는데, 자, 우리 교재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요 그림을 참조하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이건가? 한 달 안에 선매자를 정해야 돼. 살 사람을. 이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딱 열거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뭐 LH공사, 도로공사 등등등 공사로 들어간 것들이 꽤 많아. 그 선매자를 정해야 돼. 그 중에서. 그리고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협상을 끝내야 돼. 협상을 끝낸다는 건 뭐냐면 금액을 합의해라 이 말이지. 사고 파는 금액을. 그래서 옆으로 빼놨을 때 거기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달인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한 달 안에 살 사람을 정하고 정해지면 도로공사 이렇게 정해지면 한 달 안에 협상 완료해라. 빨리빨리 협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도로공사랑 땅 주인이 협의를 시작하는데 이 협의 개시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15일이에요. 여기는 한 달인데 여기가 15일이라고 해. 15일 내에 뭐 하라고? 협상 개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매하는 협의하는 절차 중에 협의이기 때문에 강제로 팔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합의가 돼야 돼, 금액이. 예. 근데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가만히 보면 금액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하얗게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 관련해서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 땅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감정가 기준을 해가지고 협상하도록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공평하죠. 너무 헐값으로 팔고 사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요거 기준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든지 합의하든지 좀 싸게 하든지 요게 기준 금액이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 했어요. 교재에서 정리해 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은 밑에 선매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선매자 지정은 제목에 1개월 내 선매자를 정하십시오. 그 얘기죠. 지금 첫 줄, 둘째 줄. 그리고 가로 2번에 선매자가 나와 있는데 밑줄 그을 게 없어요. 석탄공사도 있네. 지금 아직까지 있나 모르겠네. 이번에 석탄공사 있잖아요. 지금 밑줄 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기시지 않고 321페이지 제일 밑에 321페이지 제일 밑에 토지주택공사 있고 관광공사 있죠? 밑줄 긋지 마시고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에 도로공사 있고 석유공사 있고 한전도 있네요. 철도공사가 지금도 있나요? 코레일? 그 철도공사라고 그래요? 하여간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본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네모 3번 선매협의 이렇게 돼 있죠. 개시가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 줄에 보면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첫 줄 끝에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개시입니다. 개시. 요거죠. 요거 15일. 요거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한 달 아니에요. 그럼 가로 2번에 협의 완료가 요겁니다. 요거 협의 완료. 가로 2번. 그래서 첫 줄에 보면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1개월 안에 첫 줄 끝에 협의 조서는 합의된 금액이나 계약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된 서면을 얘기합니다. 그걸 허가관청에 제출해서 우리 2억 7천에 합의됐어요 라고 관청에다가 서류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협의 뭐예요?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가로 3번 보시면 이때 협상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협의한다고요? 감정가. 둘째 줄에 감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죠? 감정가하고 생각해 보세요. 공시지가가 있다면 땅은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게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비싸요? 감정가가 비쌀 것 같아요? 이게 비싸지. 이 땅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기준해서 세금도 매기고 그런 게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보통 이게 거의 시세에 가까워요. 시세의 한 2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그랬을 때 공시가 기준으로 협의한다 그러면 땅임자는 자살해 버릴 거예요. 헐값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무슨 금액이라고요? 그렇지. 그거. 근데 만약에 시세대로 도로공사에서 사준다고 해도 어떻게? 땅임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비싸게 지금 살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협의를 안 해주겠죠. 합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매협의 통지가 있었고 2달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로 다시 옵니다. 옆길로 샜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기 목적이 없다 그러면 뭐고요? 투기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가던 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끝에 2줄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은 이제 1시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걸로 딱 알람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1시에. 자,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을 때 허가를 내주잖아. 그러니까 요걸 할 거야, 요거. 허가 내주는 거. 투기 목적이 없어서 허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허가 내줄 때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323페이지 보세요. 네모 1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가 내줄 때는
이 땅을 매입한 게 실수요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거다 판단이 되면 허가 나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실수요 목적의 사례들이 밑에 쫙 나와 있는데 암기할 건 아니고 가번을 잠깐 봐봐요. 가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허가구역 내 집을 매입한 거예요. 주택을. 그 매입하는 사람이 들어가 살라고요. 자기가 살라고요. 세놓으면 안 돼. 자기가 살라고요. 그게 거주용 주택이에요. 그러면 집을 사면 집 건물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도 같이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 땅은 토지거래가 받을 땅이죠.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허가가 그러면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 허가가 잘 나온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밑에 가시면 네모 2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 목적의 뭐요? 적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을 갖다가 지금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땅을 매입한 목적이 그죠? 그 땅의 쓰임새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그 보면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이 적합하다는 게 땅의 용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매입한다고 해봐. 농지가 그 허가구역 내 땅이야. 요거 집 지으려고요. 그러면 그거 뭐요? 농지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가리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요게 2번. 복잡한 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그렇게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시면 면적의 적합성. 토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좀 어떻게 해요? 돼야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면적이 그 취득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면적도 따져본다는 거죠. 세 가지죠. 기준이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해만 하고 끝.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허가 났으면 자, 놀라셨죠? 이것도 타고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첫째 놈이 그렇게 뭘 잘 놓치더라고요. 설거지하다가 막 그릇도 떨어뜨리고 막 그건 유전이에요, 유전. 어떻게 나무라거나 고치거나 이게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는지 여기서. 유독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제 탓도 아니야, 그냥 조물주 탓이야. 자, 허가가 나면 이제 오른쪽 325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선매제도 중요했어요. 잘 나와. 지금은 이제 허가 났죠? 그러면 우리 325페이지 제목을 보면 토지 이용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 이제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가게 되면 허가가 났다면 말이에요.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을 때 내가 살 거예요. 내 집으로 쓸 거예요. 그럼 허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세를 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이거 농사 지을 거예요. 이 땅. 농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용 의무라. 그러니까 너가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허가구역이지만 내가 허가 내준 거야. 이런 뜻이니까. 허가받은 목적도로 쓸 의무가 있다. 이게 이용 의무. 그때 가로 1번에 보시면 이용 의무는 그러면 너가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농사 지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용 의무 기간이 길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말이지. 가로 1번 제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 길어야 5년. 근데 이제 자 먼저 설명드리시고 조금 이따 나오니까 만약에 농사 짓겠다 그러면
실제는 2년. 거기가 내가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2년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4년짜리도 있어요. 4년짜리는 뭐냐면 내가 거기다가 빌라 단지 지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 것 같으니까 여기다 빌라 단지 지어서 분양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4년, 좀 길어져. 제일 긴 게 뭐냐? 허가구역 땅이지만 나 절대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현상 보존할게요. 개발 안 할게요. 그래서 땅값 이렇게 막 들썩이게 안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있단 말이야. 현상 보존하겠다고 하면. 다만 현상 보존할 기간은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이따 나올 때 다시 한번 체크해요. 이게 이용 의무 기간 잘 나와요. 그런데 이용 의무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갖다가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밑에 있는 가로 2번 실태조사 첫 줄 누가 해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내준 시군구청장이 감시한다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셋째 줄에 보시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태조사하게 돼 있다. 갔더니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셔요. 자, 가로 3번에 뭐가 있는가? 이용 의무 기간 나오죠? 거기서 가번, 동그라미 1번은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짜리? 2년짜리. 그 중에 가번이 뭐예요? 박스 안에 가번 밑줄 긋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한다. 내가 거기 살 거예요. 내 집이요, 내 집. 이거. 그 다음에 나번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자, 밑줄 그을게. 그 중에서 복지시설, 편익시설의 밑줄. 나번에서는 그게 뭐냐? 복지나 편익시설이다 그러면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포. 시골 말로는 전빵. 점포, 가게. 허가구역 내에도 점포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매입을 해. 그러면 그거 뭐야? 허가구역 내 점포를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세를 놔서 월세를 받아먹겠다 그러면 안 내. 점포를 매입해서 뭐예요?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 내준다는 거야. 그 점포도 밑에 땅을 깔고 있겠죠?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다번은 보니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농사 짓겠다고 하면, 고기 잡겠다고 하면 허가 내준다 이 말이에요. 기간은 몇 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년짜리도 있어요. 4년짜리.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4년짜리. 거기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땅으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 분양을 완료한 때에는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빌라 단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빌라 같은 거. 토지가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집을 못 짓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이 공급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4년 정도 된다. 자, 남의 내용들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 자, 요거죠. 이용 의무가 있는데 실태조사 해보니까 농사 짓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용 의무를 안 지켜요. 그러면 뭐예요? 실태조사한 결과 이용 의무를 안 지키니까 야, 농사 지어 라고 이행명령서를 날려보낸다. 한 가지 크게 이해하실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면 거의 위반이야. 법 위반이야. 전부 다 뭘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그렇죠? 말로 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듭니다. 행정은. 그래서 이행명령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야, 농사 짓는다며. 빨리 농사 지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행명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누가 이행명령을 때립니까? 시군구청장이 때리죠. 이때는 둘째 줄에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라고 이행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농사 짓는다며. 언제까지 농사 지어? 그 말미를 몇 개월을 준다고요? 3개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3개월. 야, 내일부터 농사 지어.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준비 시간도 필요하니까 3개월 정도 주는 거예요. 참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서. 이행명령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요거 사실은 위에 3개월보다 요게 훨씬 중요해요. 이행명령서 문서로 한다는 게. 요걸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행명령이라고 해서. 자, 넘어가시고. 그럼 얼마 정도를 갖다가 이제 이행명령서를 보내면 농사 짓거나 자기가 누구한테 세를 놓으면 안 돼. 점포를 취득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장사해야 된다고. 자기가 써먹어야 된다고.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점포를 갖다가 장사 안 하고 세를 놓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럼 너가 장사해야지 왜 세를 놓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제 돈을 물려가지고 심리적으로 약속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밑에가 아니군요. 328페이지 가보셔요. 이행 뭐예요? 강제금 329까지 하고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부과하게 되느냐 이 말이지. 이행강제금은 거기 동그라미 1번 제목에 토지 취득가액의 뭐예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토지 취득가액이니까 토지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린다 그러면 최고 얼마 정도? 1,000만 원 정도 물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그런데 박스에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최고가 10%라는 얘기고 10%짜리도 있지만 이행강제금 7%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박스예요. 밑에 박스. 잘 나와. 자, 1번에 보면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놨다고요? 방치시켜놨다. 방치의 동그라미. 자, 요거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 근데 농사 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땅을 놀리고 있더라. 그러면 10%짜리 강제금을 물리고요. 10%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나갔고 그 사람이 농사 짓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7%야, 7%.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2번에 보시면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 해놨다고 나와? 임대해놨다, 임대해놨다. 임대해놨을 때는 몇 프로? 7%. 자기가 농사 직접 지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 5%짜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3번이지. 이게 뭐냐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내줬던 건데 이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창고 부지로 쓰고 있어. 창고 만들어갖고. 농사를 안 짓고. 그럼 허가받은 목적하고 뭐예요? 다르게 쓰고 있죠? 목적을 변경해서 쓰고 앉아있죠? 변경. 그러면 몇 프로? 5%다 이런 얘기지. 시험이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가 있을 때도 7%예요. 몇 번? 4번. 요때 요 취득가액의 10% 이하 할 때 그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얘기한다. 실제 거래 가격.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첫 줄에 나오죠. 실제 거래 가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당연히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문서로 이행강제금 얼마요? 내시오. 언제까지 내시오? 안 내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막 안 내면 보낸다고. 문서.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한 번 물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자, 넘어가 볼게요. 이행명령을 갖다가 지켜야 될 건데 이걸 안 지킨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잘못 넘어갔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요 이행강제금은 요 이행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해. 지금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가로 3번 특히. 이행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이행될 때까지.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니까 엄청 많이 부과할 것 같죠? 그런데 아까 나왔던 이용 의무기간 2년 있었고 4년짜리 있었고 최고 5년짜리 있었죠? 요거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때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최고로 물리면 한 5년 정도까지 물릴 수는 있겠다 이 말이지. 근데 동그라미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죽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릴 것처럼 막 써져 있잖아. 말은 과격하게 써져 있잖아.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고. 근데 동그라미 2번 가니까 뭐예요? 꼬리를 살짝 내리죠?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잘 나와. 이행명령을 받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부과해서는 근데 약속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고 안 지켜갖고 이행강제금이 1차 이행강제금이 나왔어.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잖아요. 다시 또 1년 뒤에 가서 실태조사하고 가보니까 그때는 진짜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농사 안 지어가지고 1차분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500만 원이 또 1년 있다 조사해보니까 그때는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2차분 이행강제금은 때리면 안 되지. 그러나 이미 1차분 이행강제금 고지서 나온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걷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 그 고지서 나온 거 그건 내야 돼 무조건. 근데 1년 있다가 가보니까 이제 농사 짓고 있네. 그러면 이제 2차분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날리면 안 된다. 이것이. 이것도 뭐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까지 보시고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 나왔다 그랬을 때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불만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4번에 뭐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할 수 있어. 왜 500만 원입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그 기간을 잘 물어봐요. 언제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고지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요. 1개월 그러시면 안 돼. 요거 잘 물어본다고 30일. 여러분 시험은 숫자 있잖아요. 숫자 나부랭이가 중요해. 숫자 바꿔서 맨날 출제해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가제도에서 중요한 게 이행강제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선매제도가 중요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쭉 해서 이쪽 파트인데 특히 이행강제금. 요거 위주로 출제하는 거예요. 막 별거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 실무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 잠깐 보고 쉽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불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래 못하게 됩니다. 불허가 떨어지면. 그러면 불허가 난 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던 매도인과 매수인은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왜 불허갑니까?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라고 불허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건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건 한 달이야.
1개월이야, 이건 또. 그래서 여기 밑에 329페이지 가보세요. 밑에 이의신청 나오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허가 처분도 들어갑니다만은, 불허가 처분이라고 구체로 이해를 해주세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여기 1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왜 불허가요? 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은 뭐예요? 시군구청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이 이의 신청을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생각을 바꾸는 거겠죠? 허가 쪽으로?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불허가를 했다가 이의 신청이 딱 들어오니까 아유 내 실수 허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다. 이거 확률이 제로다 제로. 그렇지만 법에서는 민주주의니까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이의 신청 100이면 100 뭐예요? 다 전부 다 안 받아준다. 기간 물어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매수 청구라고 해가지고 불허가 통지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시군구청장 너가 좀 사 그러면 그게 매수 청구야. 사줘야 돼. 의무적으로. 그럼 시군구청장이 이거 사줘야 되니까 매수해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왜 그래요? 사주는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공시가로 사주면 되는데 그럼 너가 사. 그러면 헐값에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헐값에 팔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언제까지 매수 청구를 들이밀 수 있다. 여기다 시군구청장한테 1개월이네. 그래서 밑에 보면 네모 이번에 매수 청구 나왔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첫째 줄 끝에 보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개월이고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들이밀 수 있다? 시군구청장. 그러면 사주는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제목에다가 밑줄 긋고요. 얼마에 사줘야 된다? 공시지가다. 감정가 그러시면 안 돼.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해주게 돼 있다. 자, 끝.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중개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